안녕하세요. 감동집입니다. 오늘은 한미국 청년이 한국과 한글을 알게 된 후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한국 문화를 우연히 접하고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한글이라는 문자를 배우면서 자신이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한국과 한글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죠. 한글이 얼마나 특별하고 매력적인지, 그리고 한국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국 동부에 위치한 보스턴 출신으로 어릴 적부터 저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자연스레 노출될 기회가 많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비교적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저에게 늘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 하셨어요. 어머니는 주말마다 저와 제 동생들에게 전 세계의 신화와 역사에 대한 책을 읽어주시곤 했고, 아버지는 매주 토요일에 우리를 박물관과 전시회로 데려가서 새로운 지식을 접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문화와 언어에 대한 호기심이 컸고, 그 관심은 점차 깊어져 갔습니다. 특히 언어에 대한 저의 관심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를 배우며 두 언어의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각각의 언어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법 체계에 매료되었죠.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말을 익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문화가 가진 독특한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와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으니까요. 대학에 진학해서는 자연스럽게 국제관계와 언어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공을 선택한 것은 다양한 언어를 통해 세상을 보는 넓은 시야를 기르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언어학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소통하고 그 소통의 방식이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학문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다양한 언어들이 서로 다른 구조와 문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소통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글이라는 문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제 인생이 이토록 크게 변화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글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매우 우연한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던 어느 저녁, 우리는 넷플릭스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를 보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로만 알고 있었고, 그다지 큰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드라마를 보는 동안 제가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언어, 한글이라는 문자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속의 배우들이 말하는 한국어와 그 자막에 쓰인 한글은 저에게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한글은 마치 그림처럼 보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배열된 독특한 문양 같았습니다. 저 문자는 어떻게 읽는 거지? 왜 저렇게 간결하면서도 아름답게 보일까?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드라마의 내용도 흥미진진했지만 저에게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드라마를 다 본 후, 저는 침대에 누워 한글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 한글을 검색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한국의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을 위해 창제한 매우 특별한 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세종대왕은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직접 한글을 고안했고, 그 과정에서 발음기관을 본떠자음을 만들고 모음에는 철학적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을 읽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배우고 있던 다른 언어들은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진화해 온 것들이었는데, 한글은 특별히 창제된 문자라는 점이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죠. 더군다나 한글은 배우기 쉽고 누구나 금방 익힐 수 있는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더욱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을 직접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어 학습 앱을 설치하고 매일 조금씩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한글의 규칙성과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금방 익힐 수 있었습니다. 자음이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발음을 할 때마다 그 원리를 떠올리며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모음 또한 하늘, 땅, 사람을 나타내는 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저를 더욱 매료시켰습니다. 이렇게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배우는 과정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저를 보고 왜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 한국에 가본 적도 없잖아라고 의아해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왜 한글에 끌리게 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은 단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새로운 문화에 대한 문을 열어주었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철학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한글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습에도 큰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과 대중문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했지만 제가 한글을 통해 접한 한국은 그 이상으로 깊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드라마, 음악, 음식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었고 한글을 배우면서 그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서툴고 문법이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어로 글을 쓰고 읽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국어로 제 이름을 쓰는 첫 순간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마이클 앤더슨이라는 제 이름을 한글로 쓰면서 제가 배워온 한글이 실제로 제 삶에 녹아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을 직접 방문해 한글의 나라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졸업 후 몇 달간 한국을 여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한글과 한국 문화를 이토록 열심히 공부해온 저에게는 한국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마치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공항은 매우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항 내에 쓰여 있는 모든 안내판이 한글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저는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동안 책과 화면을 통해서만 보았던 한글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생생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저는 마치 한글이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한국의 풍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고 그 풍경은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속에는 오래된 한옥과 같은 전통적인 건축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서울은 마치 시간이 교차하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제가 그동안 공부한 한국어로 실제 대화를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한식당을 찾아갔고 메뉴판에 적힌 한글을 읽으며 음식을 주문하는 순간 저는 제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한국어로 주문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웠죠. 제가 배운 언어가 실제로 현지에서 통용된다는 것은 정말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취가 저의 한국에서의 여정을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며칠은 마치 새로운 세상에 온 것처럼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했습니다. 지하철은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도착했고 승강장에는 친절한 안내문과 안내방송이 한글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중에도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국의 기술력과 생활 편리성은 제가 경험한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한국어 실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한글 간판들을 읽고 해석하려고 노력했고, 카페나 식당에서 주문할 때마다 최대한 한국어로 대화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가끔씩 직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한국어 실력은 점점 더 향상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매우 따뜻하게 받아들였고, 그들의 친절한 반응 덕분에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 중 가장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이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걷다 보면 종종 길을 잃곤 했는데, 그때마다 현지 사람들이 다가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곤 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직원들이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주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환대 덕분에 한국에서의 생활은 마치 고향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 문화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철학,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 구조가 저에게는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김치, 비빔밥, 불고기와 같은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찾아가 재료를 구입하고 요리법을 한글로 읽으며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저는 한국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국의 다양한 역사적인 장소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과 같은 전통적인 궁궐은 그 자체로도 매우 아름다웠지만, 그곳에서 한글의 창제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한글이 만들어진 조선시대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세종대왕의 업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백성을 위해 직접 문자를 창제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고, 한글이 그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한국의 정신과 철학을 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저는 한글 학당에 등록해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더 깊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처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그들과 함께 공부하는 과정이 매우 재미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한글을 배우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덕분에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당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한국어를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유익했죠. 학당에서의 공부 덕분에 저는 한국어 실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고,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저는 한 가지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기록하고 저처럼 한국과 한글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탐구하면서 느낀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죠. 처음에는 그저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겪은 에피소드나 한국 여행에서 경험한 일들을 기록하는 일종의 일기 같은 느낌으로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영상은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글을 접하고 공부하게 된 계기, 그리고 한국에 와서 경험한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느낀 감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고, 혹시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영상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댓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저도 한글을 배워보고 싶어요. 한글이 정말 과학적이고 아름답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와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그 반응에 감동받았고, 동시에 제 채널이 한글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역사와 창제 과정,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콘텐츠를 만들었고,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려움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일상적인 이야기들,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대중교통 이용법이나 한국의 음식 문화 등을 다룬 영상도 제작했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게 끝없이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고, 그 경험을 콘텐츠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특히 저는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성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본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소리와 발음을 가장 효율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고안된 매우 독창적인 문자 체계였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여 한글의 구조와 아름다움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동안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한글에 대해 전혀 몰랐던 외국인 구독자들이 저의 영상을 통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댓글로 당신의 영상을 보고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라든지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같은 메시지를 보내주었고,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한글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한글을 배우고 있는 외국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한국어 학습 관련 콘텐츠를 더 많이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초급자들을 위한 한글 자음과 모음 배우기, 기초 회화 표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문장들을 설명하는 영상 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들, 예를 들어 발음이나 문법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그 해결 방법에 대한 팁도 제공했습니다. 한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도 점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단순히 소통을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철학을 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전통 한복을 입고 궁궐을 방문하는 브이로그를 촬영하거나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콘텐츠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많은 구독자들이 이러한 콘텐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점차 성장하면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업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국의 한 출판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저의 채널을 보고 외국인을 위한 한글 학습서를 함께 제작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저는 이 제안에 매우 흥미를 느꼈고 그들과 함께 외국인을 위한 한글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한글의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부터 시작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초 표현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체계성을 강조하며 외국인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책은 출간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저 또한 이 작업을 통해 한글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글이 그저 문자 체계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정신과 철학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누구나 금방 익힐 수 있는 문자이면서도 그 속에 깊은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었죠.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이 모든 과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과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경험을 통해 제 삶의 방향성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이제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글과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매력을 느끼도록 돕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이 가진 특별한 매력과 그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